안녕하세요. 공교수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시나리오 공무원 모의고사 시즌 1입니다. 그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모의고사 이름에 시나리오가 붙으니까 조금 뭔가 이상하죠?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생각을 해왔던 거고, 사실은 이전까지 모의고사에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긴 했었는데, 이번엔 좀 본격적으로 반영하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변수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화법이 갑자기 어려워. 생각지도 못하게 어려운 게 나왔네? 이렇게. 논리가, 내가 논리 문제 엄청 많이 풀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논리를 어렵게 된 케이스는 처음이다. 이런 거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변수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상상만으로는 부족하겠죠, 그죠? 저는 솔직히 오랫동안 강사 생활을 해오면서 학생들이 어떤 시험에 어떻게 힘들었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을 상정해 볼 수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문제를 출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떤 경험, 내가 이런 식의 어떤 상황이 닥치면 이렇게 반응하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시나리오 모의고사가 된 겁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모의고사를 한번 풀면서 정말 내가 실전에 정확히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아시겠죠? 자, 기본을 지키는 모의고사부터 갈 겁니다. 자, 이 기본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기본을 엄격하게 잘 지키는 모의고사를 만드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티가 잘 안 납니다. 안타까워요. 저는 정말로 기본은 정말 잘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기본이 뭐냐 하면, 일단 좋은 문제로 구성되어 있어야겠죠. 근데 그 좋은 문제가 뭡니까 하면, 정답이면 정답의 근거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절하면 왜 적절한지, 그 지문의 근거가 있어야겠죠. 적절하지 않으면 왜 적절하지 않은지도 명확하게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치사하게 함정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쓴 함정들은 제가 막 억지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원래 기출 문제에서 그런 것들이 가끔씩 나오는 함정들인 거예요. 그걸 겪게 만드는 거고, 그런 함정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게 이렇게 좀 치사하긴 하지만 이러해서 적절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가시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내가 항상 이렇게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한번 복습할 때도 선택지를 꼼꼼히 분석 한번 해보시면, 이건 이래서 적절하지 않고 이건 이래서 적절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내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좋은 문제가 아니고 근거가 좀 불분명합니다. 자,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평상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정답이 났는데 틀렸네? 그러면 문제가 나쁘구나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선생님이 만들어준 문제가 나쁠 리가 없잖아. 내가 잘못된 건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올바르게 풀었는데 그 올바르게 풀었던 풀이 방법들을 바꾸게 되면 이건 위험한 겁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좋은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답의 근거가 정확해야 되고, 틀린 선택지는 왜 틀렸는지 정확하게 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해봐야겠죠.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이제 외주라고 해서 외부에 이렇게 문제를 맡겨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출제자가 막 들쑥날쑥합니다. 어쩔 때는 이번 내가 시간 괜찮으니까 내가 한번 몇 문제 만들어 볼게. 어쩔 때는 나는 이번에 실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관된 어떤 경험치를 쌓았던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공문 유형이 바뀌었잖아. 그죠? 그러면 이 구유형부터 신유형까지 이해를 꿰뚫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당장 이제 문제 만들려고 하니까 쑥 살펴보고 이제 문제를 만들면 너무 이상한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 시중 모의고사 보면 수능 때 만들었던 모의고사를 그냥 대충 고쳐가지고 제공하는 그런 모의고사도 있고, 네. 지금 흐름에 맞지 않고 옛날 유형 갖고 그냥 이렇게 문제 채우는 그런 모의고사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옛날 유형이라고 지금 모의고사에 아예 안 맞지는 않아요. 당연히 맞는 것도 있는데 그걸 계산하지 않고 만듭니다. 왜? 본인이 직접 제작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강사는 솔직히 수업 잘하면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사는 문제를 많이 만들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 만드는 시간 때문에 내가 수업을 좀 적게 하더라도, 적게 할 수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안 나오더라도, 문제를 많이 만들어 봐야지 이 경향을 알 수 있고, 출제자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한 번의 수업을 하더라도 더 명확하고 확실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왔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계속 꾸준하게, 수능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문제로 구성된 모의고사를 가장 잘 만들고 있다라고 자부하는데, 무엇보다 솔직히 저는 저 혼자만의 작업, 그리고 우리 연구실 안에서의 작업을 잘 믿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너무나 문제를 잘 만들고 문제를 잘 푸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 쉽네, 이 문제 어렵네 이러면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항상 학생들의 검수를 거치고 그 정답률을 다 뽑아서 뭔가 튀는 선택지가 나오면 그걸 수정하고 이유를 생각해보고 의미가 있으면 남기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해가지고 문제 제작 시간만큼 감수를 봐가지고 좋은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물론 뭐 이 오리엔테이션에서 왜 시나리오냐 이걸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가장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본을 지키는 모의고사로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 근데 그건 푼 사람만 알 수 있지. 야, 이 모의고사는 진짜 문제 퀄리티가 괜찮아. 이러고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 한마디의 말을 평가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고 그게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한 거다. 네. 그거부터 먼저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좋은 문제로 구성된 모의고사를 만들어 놓은 거다. 두 번째로 최근 경향 가장 잘 반영하는 모의고사도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국가직과 지방직까지는 실제로 그 인사혁신처가 예시문항으로 보여줬던 앞에 두 시험에 비하면 훨씬 쉽게 나왔습니다. 물론 유형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답이면 답이 딱 쉽게 보이게 그렇게 딱 출제를 했다는 거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무서운 거야. 학생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할까봐. 국어에서 갑자기 평균 점수가 막 50점이 나오고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니까. 그래서 무서워서 조금 어렵게 만들려고 하다가 조금 쉽게, 어렵게 만들려고 하다가 쉽게 하다 보니까 전체 시험이 다 쉬워졌습니다. 그런 경향에서 지금 현재 경향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평균 정답률이 85%가 나옵니다. 평균 정답률이 85%고 그 지문의 글자 수를 한번 다 세어보면 한 7천, 그러니까 이게 뭐 개요나 이런 거 다 빼고 지문이 정말 중요한 그런 문제들의 글자 수를 한번 세어보면 지방직은 한 7,000자 정도, 그 다음에 국가직은 7,500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 사이에서 출제를 하겠죠. 그러면 이거보다 쉬워지겠니 어려워지겠니 했을 때 저는 이거보다 쉽게는 못 낼 것 같아요. 이거보다 쉬우면 너무 쉬운 거라서. 그리고 그런 시험은 내봤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 쉬운 시험은 내가 뭐 배우는 게 있나? 다 맞는데? 다 그냥 너무 잘 알아서 뭐 이렇게 다 풀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마지노선은 지방직 정도의 난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평균 정답률이 85점이 가장 쉬운 그런 모의고사로 잡아놓고 그런 회차로 잡아놓고 가장 어려운 거는 평균 정답률이 75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80점에서 85% 사이가 평균 정답률이 80에서 85% 사이가 절반 이상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3분의 1이 좀 어려운 모의고사에 속하는 거죠. 80점 미만으로. 하지만 가장 낮은 건 75%의 정답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차가 딱 한 회차가 있는 겁니다. 딱 고려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게 아니고 다른 데랑 비교를 해보면요. 정답률을 안 내요. 다른 데 기본적으로. 대충 보고 이게 어려운 문제 같다 면 마음대로 상, 이렇게 중하 이렇게 찍고 현장 정답률을 걷어가지고 본다고요. 이렇게 감수 체계를 갖춰가지고 학생들의 정답률을 다 미리 보고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정답률을 보고 있다는 거는 카페 와보시면 알아요. 매번 계속 서포터즈 모집하고 학생들 정답률 뽑아내고 보시면 알 수 있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경향을 가장 잘 반영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답률을 나래비 세워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거다. 그래서 뭐 끝나고 난다면 분명히 시험이 끝나고 난다면 이런 생각 들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되었든 권 교수님이 만들었던 그 시나리오 모의고사처럼 나왔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네. 그건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매년 들어왔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저희 모의고사가 한동안 계속 쉽다. 뭐 다른 모의고사에 비하면. 근데 막상 실전 치고 난 다음 보면 야 근데 권 교수님 모의고사가 가장 근접했고 사실은 이번 시험이 권 교수님 모의고사보다 조금 더 쉬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난도를 가장 잘 평정하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저예요. 그러니까 왜 나머지 모의고사 어렵게 저 잘 알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쓱 만들면 어렵게 나옵니다. 조금 한정을 지어 넣으면 정말 어렵게 나와요. 그런 문제를 한 5문제 집어넣으면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네. 그렇게 못 만들어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학생들에게 실전에 가장 가까운 어떤 난도의 문제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수고는 작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탄생한 거다.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 하나하나마다 자부심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지문의 길이까지 신경 쓰는 모의고사다. 이게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7,000자에서 7,500자에서 만약에 넘어선다면 어떤 컨셉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이거보다 지문이 조금 더 길게 나오면 그렇다고 뭐 20% 길게 나올 것 같진 않고 10% 정도 길게 나왔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쉽게 내주면 잘 푸나? 만약에 어려운 문제를 섞어서 내주면 또 잘 푸나? 이런 것들 여러분 스스로 겪어보라고 그렇게 조절하지. 대부분은 7,000에서 7,500자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요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에서 그 길이를 맞춰가지고 정말 실전에 가깝게 그렇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법, 논리, 개념 복습까지 계획해 놓은 모의고사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개념 문제도
그냥 막 이렇게 문제 만들다 보면 똑같은 개념 계속 반복적으로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 여기까지 이 전체 개념이 다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데 학생들은 매번 이 개념만 계속 문제로 접하다 보니까 나 이제 이 개념 잘 알고 있어. 이제 문법 정복했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모의고사라고 하는 게 사실 실전이 아니기 때문에 실전을 잘 칠 수 있게끔 대비하고 복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다채롭게 출제해가지고 혹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문제씩 틀리면 내가 이 개념이 약했구나 하고 한번 보충해 보셔라. 그런 의도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 차례에 있는데요.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죠? 근데 이제 차례에 보면 이 문법에 보면 뭐 의문론의 어떤 개념들을 몇 회에 냈다. 형태론의 어떤 개념과 관련된 문제를 몇 회에 냈다. 이런 식으로 문장론, 의미론 말고 이제 그 문법 2 부분인 표준 발음법과 표준어 그리고 한글 맞춤법도 있긴 하나 그냥 지면이 부족해서 좀 덜 보여드리고 거기서 문제 많이 출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시즌2에 많이 출제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 중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즌1과 시즌2 시나리오 모의고사 전부 다 풀어보시면 개념까지 철저하게 복습이 되실 거다. 물론 당연히 제가 이제 개념 복습도 따로 강의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지만 그래도 모의고사를 통해서 모의고사만 열심히 풀어가지고 복습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학생들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참고하시고 논리도 마찬가지다. 논리도 이렇게 문제를 만들 수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역, 이, 대우, 결합법칙, 교환법칙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엄청 많이 출제합니다. 물론 그걸 이제 수로 논리랑 같이 이렇게 겹쳐가지고 출제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고난도 문제는 사실 이거 어떤 거냐면 고난도 문제는 제가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나왔던 시중 문제집의 논리 문제를 쭉 한번 봤어요. 그러면서 이게 9급에 안 맞지만 이렇게 어렵게 내는 경우도 있구나라고 한 것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에서 정형화해서 이렇게 8가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혹시 한번 겪어보시라고 논리가 어려웠을 때 사실 이게 정말로 실제 나올까 하는 약간 의문은 있지만 그래도 확률이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수를 겪다 보면 여러분 충분히 그런 실제에 대해서 잘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문제들을 풀어보면 어떤 실제에 대한 적응력뿐만 아니고 개념 복습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변수에 대비하는 모의고사. 그래서 여러 가지 회차별로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2회차에는 킬러 문제를 뭘로 뒀고 자수는 어떻게 돼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방직 기준으로 국가직 기준이나 지방직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킬러 문제가 3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20문제 중에서 17문제가 쉽고요. 3문제가 킬러 문제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킬러 문제와 쉬운 문제의 격차가 너무 심한 게 바로 지방직과 국가직이었어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올 거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킬러 문제의 개수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죠. 단 여기서 킬러 문제라고 하는 건 70% 미만이에요. 69%도 킬러 문제로 잡고 50%짜리도 킬러 문제로 잡습니다. 네. 근데 너무 밑에 막 29% 이런 것들은 제가 뺍니다.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해서 빼고 대충 낮아봤자 40%? 40%도 없을 겁니다. 50%대에서 60%대 사이를 킬러 문제로 잡고 여러 가지 어떤 영역별로 킬러 문제를 둔 겁니다. 그래서 컨셉이 있어요. 쭉 씹다가 논리가 막 다다닥 어렵게. 그래서 논리 왜 이래 이렇게. 쭉 잘 나가다가 뒤에 막 엄청 어렵게. 또는 앞에 엄청 어렵게 만드는데 뒤에는 되게 쉽게. 이렇게 해서 이게 당황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실전에서 그런 거를 처음 만나면 당황할 수 있죠. 갑자기 어려워. 이번 시험 큰일 났나? 하고 막 당황하다가 좀 풀다 보니까 정신 차려졌어. 뒤는 풀만해. 근데 앞에 너무 시간을 다 허비하고 멘붕에 빠져가지고 결국 시험 전체를 망했네.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앞에 쉬워. 천천히 느긋하게 풀다가 실수하지 말자 이러고 있다가 뒤에 막 어려운 문제 연달아 막 나와. 시간 조절 잘못했네? 이거 실전에서 겪으면 난리 나는 겁니다. 그냥 하늘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내가 겪어야겠죠. 미리, 나 이런 거에 약했구나. 미리 발견해야 되죠. 30회차니까 30개의 컨셉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컨셉 중에서는 겹치는 것도 당연히 있어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지문의 길이가 좀, 국가직, 지방직보다 더 길어진다면, 10% 더 길어진다면, 그럼 한 7,800자 정도 될 텐데, 8,000자 정도 될 텐데, 8,000자 정도 되는 그런 지문을 만났다. 근데 쉬운 버전은 되게 쉽게 잘 푸는데 좀 킬러 문제가 섞여있는 어려운 버전은 어떨 거야? 못 풀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겹치는 컨셉도 있습니다. 또 어떤 거는 과학 지문이 어려운 거. 그래서 과학 지문 어려운 걸 확실히 좀 주고 여기에 시간 많이 걸리면 전체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게 딱 주고 그 다음에는 과학 지문 어렵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또 킬러 문제까지 같이 겹쳐가지고 또 이제 내가 시간 낭비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30회차마다 각각 다른 느낌이 좀 들 거예요.
그래서 컨셉 비슷하네 라고 하지만 실제로 체감했을 때 좀 다른 느낌이고, 솔직히 저는 컨셉이 비슷한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한 번 겪었다고 확실히 다 적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아예 안 겪어본 것보다는 정말 10배나 100배 낫습니다. 근데 한 번만 딱 겪고 난 다음에 내가 그걸 다 머릿속에 잡아놓을 수는 없으니까, 한 번 겪고 내가 다음번에 만약에 정말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대비해야지 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그걸 다시 한 번 더 만나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시즌2는 거의 유사한 컨셉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시즌1과. 자, 그래서 한 번 더 겪어서 정말 적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죠. 국가직, 지방직 시험 또 나온다면 이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시나리오일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국가직, 지방직을 풀어보셨고, 아, 내가 잘 풀 수 있어? 확인 한번 하고 가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전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화법, 작문 어디가 어려워? 그럼 내가 당황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만나보고, 아, 이 정도는 하면 내가 그래도 작문 정도는 풀고 화법 약간 고민할 수 있는데, 요런 식으로 풀라고 강의 중에 말씀하셨으니까 이 패턴대로 계속 문제를 풀어봐야겠다. 이런 걸 익히고 가시면 충분히 잘 풀어낼 수가 있겠죠. 지문의 길이가 10% 길어지는데 쉬운 버전과 어려운 버전이 있으니까 각각 또 한번 풀어보시고, 이게 정답지에 다 적혀져 있어요. 근데 정답지부터 먼저 보시지 말고 그냥 정답 확인하지 마시고, 당연히 정답 확인 안 하겠지만 정답지를 보지 말고 그냥 내가 막 회차를 푸세요. 그러면 지그재그예요. 어떤 건 쉬운 회차가 막 옛날에 나왔다가 갑자기 어려워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지그재그로 있으니까, 그게 지그재그로 내가 랜덤하게 한번 겪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이번 회차는 컨셉이 뭐야? 라고 정답지를 보시면, 아,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서 좀 힘들었구나. 이 부분에서 시간 좀 많이 걸렸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깨닫고 가셔라. 이런 것도 정말 재밌죠. 처음에는 쉽다가 나중에 어려워진다면 반대로 쉽게 보였는데 함정 때문에 어려워 막 이런 것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컨셉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직접 겪어보고 난 다음에 실전은 내가 30번 다른 컨셉으로 치다 보면 당연히 적응력이 생깁니다. 그런 생각으로, 그런 기획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마 이게 내년 되면 또 따라 하실 것 같긴 한데, 여러 선생님들이. 근데 이걸 따라 하려면 만만치 않아요.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어떻게 결론 내렸냐면, 이걸 따라 하려고 하면 문제를 정말로 본인이 직접 만들고 그 계획해서, 와, 이번에 과학을 좀 어려운 질문 한번 섞어서 써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막 정답률을 다 회수해가지고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이상한 시험 회차가 나올 수 있어요. 뭐 엄청 어렵다고, 엄청 깊다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 있습니다. 자, 이게 시그니처다. 이렇게.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자, 강의 계획입니다. 개강일은 11월 7일이고요. 네, 오늘입니다, 지금. 네, 오늘 이제 이 스튜디오 와서 1회, 2회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수업 방식은 크게 두 종류예요. 스튜디오로 1회에서 16회, 그리고 현장에서 17회에서 30회를 푸는 건데, 전반부가 살짝 쉬운 거죠. 근데 전반부 다 쉬운 게 아니고요. 당연히 그 사이사이에 어려운 시험 회차들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려운 것만 어떻게 다 풀어볼까 하는데, 그럼 또 티나니까. 스튜디오 촬영이면 이거는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 티날까봐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가지고 촬영을 하도록 할 겁니다. 왜 현장에서 다 촬영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사실 현장에서 촬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장 학생들에게 경험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재고 그 시간 내에 문제를 풀게끔 한번 유도를 하고, 만약에 시간 내에 못 풀었을 때 어떤 제가 팁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 30회차 내내 하면 너무 지겹고, 사실 한 10회차 정도만 해도 충분하긴 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한 요 정도 회차로 현장을 해가지고, 아, 이렇게 시간 부족하면 이렇게 접근하셔라 라고 하는 팁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장은 요 정도, 그리고 스튜디오로 나머지 촬영해서 종강은 이제 12월 말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1월은 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 모의고사 전반적인 어떤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진행해 봤는데 이해되시죠? 일단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이 확실한 모의고사다. 시나리오는 부차적인 거예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기본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본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억울한 감도 있지만 정말 기본 열심히 시켰다라고 하는 걸 믿어주시고 직접 문제 풀어보시면, 사실 모의고사 2개를 한번 풀어보시면 확실히 느껴지실 겁니다. 아, 이건 정말 신경 썼구나. 정답의 근거가 확실하고 정말 실전에 가장 가깝구나. 그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 기분 하나랑 그다음 두 번째로 변수에 대비하자. 그래서 실전에 여러 가지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작년에는 분명히 쉬웠다라고 해야 됩니다. 25년 국가직 지방직은 쉬웠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떻게 어려울지 내가 가늠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한번 미리 한번 겪어보겠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